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이 눈에 띄는 분석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과제다. 서로에게 걸림돌이고 서로에게 과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용산과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령 우리 보수 쪽에서도요 양갈래로 쫙 갈라지듯이 이 분열적 어떤 요소가 탁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령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목소리를 자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양쪽이 쫙 갈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그 보수 인사들도 그때 딱 홍해 바닷물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끝까지 주장하는 쪽과 그런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나눠져 있죠. 최근 들어서는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강을 비난하는 한강이 가지고 있는 5.18과 4.3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비난하는 쪽과 그래서 한강의 정체성을 새로 밝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과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그 나름대로 일단 평가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양쪽 목소리가 또 보수를 한번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친윤이냐 친한이냐 한동훈 쪽이 하고 있는 일을 좀 평가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 친윤 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그 지지층들께서는 또 그냥 목소리를 아주 세게 내시면서 저한테도 그냥 비난의 목소리를 댓글을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친윤 쪽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또 친한계 쪽에서는 뭐 너 그럴 줄 몰랐다.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요. 아무튼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절반을 딱 지나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이 대표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1차 결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0일이 이제 정확하게 임기 절반을 지나가는 그런 날인데 윤 대통령에게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권의 최대 리스크 그것은 뭐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사실은 윤한 갈등 아니냐.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야 꽉 막힌 전국의 돌파구 그 실마리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 그리고 정책 홍보에 힘을 쏟아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과도하게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린다라는 방침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른바 페이드 아웃 서서히 국민 여론의 부정적 관심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전략인 것이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 그랬고 또 국무회의에서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진뿐만 아니라 부처 장차관들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저출생 등 주요 정책을 대통령실 참모가 직접 발표하는 정책
브리핑을 늘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등 돌린 어떤 중도 보수층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별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윤 대통령도 아마 11월쯤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한테 여러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뭐 그런 보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나저나 11월 4일 이제 국회에 시정연설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현안으로 불거져 있기는 합니다. 또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송사 대담, 언론사 인터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이 다 도로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책 드라이브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포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제외한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는 절대 아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무릎 꿇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대표에게 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는 절대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뭐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묘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역시 윤핵 갈등이 계속되는 건 본인에게 결코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20년 전에 정동영, 10년 전에 유승민, 그 두 사람과 같은 길을 건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것이 방향을 잘못 잡거나 선을 넘어버릴 경우에 결과가 모두 좋지 않았다. 정동영, 유승민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가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을 꿈꾸는 한동훈 대표 역시 이제 그것이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 워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 라면서 정책 홍보에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앞장설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갔는데 여기에서 그런 논조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윤 대통령과 그 회동 때 요구했던 대통령실 인적 쇄신, 특별 감찰관 후보 추천, 이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 주장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요구를 해서 친한계가 결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좌초를 할 경우에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여권 중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5명이 오세훈,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그 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이 목소리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용산을 향해서 결자 해지를 해라,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용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용산이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리더십 부재를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 이제 당대표 100일째인데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국민의 눈높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본인 스스로는 그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는가 라는 점을 되돌아볼 때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이 사람들은 그 옛날 소장파 5인방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를 겨냥을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특별감찰관 이것을 놓고 편가르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 자체는 효도하고 살자는 말처럼 당위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마치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라는 질문처럼 바뀌면서 한쪽 편들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